잘 보시면은 이제 네모칸에 보시면은 기존의 개별적인 자동화 기술 및 시스템을 하나의 생산 시스템으로 통합. 여기 밑줄입니다. 개별적인 자동화 기술 및 시스템을 하나의 생산 시스템으로 통합. 일단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 있어서 융통성. 그 다음에 옆에 대량 생산에서의 높은 생산성, 동시에 달성. 이게 생산이라는 게 그 라인을 한번 교체하는 데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물론 그 라인 교체할 동안 이제 잠시 라인이 서는 거고요. 중단하는 거고요. 따라서 다품종 소량 생산도 문제가 없고 동시에 대량 생산도 문제 없는 이런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생산을 한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4번의 유연 제조 시스템. 즉 다품종 소량 생산 제조를 하다가도 대량 생산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게 좀 이렇게 뭐 버벅거리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유연하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묻는 거의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전사적 품질 관리 시스템, 2번의 전사적 품질 경영 시스템 두 개 묶어주시고 같은 말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영어로 TQM이라고 하면 TQM. 전사적 품질 관리, 품질 경영. 3번의 적시 생산 시스템 JIT라고 하죠. JIT라고 합니다. JIT. 5번의 공급 체인 관리 시스템 SCM이라고 하죠. SCM. 예, SCM이라고 합니다. SCM. SCM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맥킨지에서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12번에 문제 볼게요. 맥킨지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맥킨지 분석은 산업 매력도와 사업 경쟁력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밑줄입니다. 사업 경쟁력 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업 경쟁력 평가. 사업 경쟁력 평가. 어떤 관점으로 봐주시냐면은 사업 경쟁력 평가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현재 우리 기업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우리 기업을 기준으로 우리 기업을 기준으로 외부 요인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을 기준으로 외부 요인들을 분석하는 거에 바로 사업 경쟁력 차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외부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근데 4번에 보시면은 기술적 변화 정도.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외부의 기술이 현재 어떻게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장 규모는 어떻게 커져가고 있는지 맞는데 4번의 산업 성장률은요. 산업 매력도라고 해서 얼마나 이 산업이 성장했고 그 성장한 그 성장 가치, 성장치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척도기에 4번의 산업 성장률은 사업 경쟁력 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 성장률만 빼주시면 돼요. 4번의 두 개는 뒤에 두 개는 맞고 앞에 산업 성장률만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1, 2, 3, 5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부 다 사업 경쟁력 차원이라고 보신 다음에 절대 암기하시면 안 돼요. 암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 기업을 기준으로 그냥 외부의 요소들, 우리 기업과 직접적 영향이 있는 외부적 요소들이 뭔지 그냥 뉘앙스적으로 가볍게 읽어주시다 보면은 문제 풀 때 풀린다라는 겁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13번째 문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유통경로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 중 정량적 측정 변수로 정량적 밑줄입니다. 정량적 측정을 하는데 정량적으로 한대요. 측정을 하는데 정량적으로 측정을 한답니다. 정량적이란 거는요, 키워드가 요겁니다. 첫 번째 객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객관적. 네. 두 번째는요, 수치화가 할 수 있다. 수치화.
수치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 같은 거, 이런 것들, 도표 같은 거, 이렇게 정량적이죠. 이러한 정량적 측정 변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즉 정량적이 아니라면 이거의 반대는 뭘까요? 이거의 반대, 정성적. 정성적은요, 말 그대로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그리고 때때로는 수치화할 수 없는 데이터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 성적, 즉 성향할 때 그 성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적. 그러면은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에 새로운 세분 시장의 수, 악성 부채 비율, 그 다음에 2번 상품별, 시장별 고객 재구매 비율.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매하거나 이런 비율 등의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량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3번에 보시면은 브랜드의 경쟁력, 신기술의 독특성,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정량적이란 말이 아니라 브랜드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 브랜드가 시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서 어떻게 펼쳐지느냐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 되고요. 브랜드 충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개인 성향들에게 성향이라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부여가 되는 개념이고요. 신기술의 독특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신기술을 모든 사람이 환영하진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기술이라면 평생 그 기술을 쓰지 않기 때문에 3번이 대표적인 정성적, 주관적 성향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3번이 틀렸고요. 얘가 정성적입니다. 끝. 14번 보겠습니다. 네,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보시면요. 아래 글 상자 내용은 유통경로의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유통경로라는 거는 유통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그냥 일반적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요 문제는 실제 기출문제를 꾸준히 푸신 분이라면 정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첫 번째 총거래수 땡땡의 원칙. 두 번째 이것의 원리. 디귿은 이것 우위의 원리. 라고 나오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총거래수 최대 또는 최소 중에요.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 네.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 네.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나온 김에. 네. 요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 요거 키워드는 이겁니다. 중간상의 개입으로 거래수가 축소, 통합됩니다.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거래 비용도 감소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 유통 경로에는 중간상이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이것의 원리, 말 그대로 분업이냐 통합이냐, 함께 하느냐 나눠서 하느냐, 모아서 하느냐 나눠서 하느냐, 분업의 원리죠. 분업의 원리. 네. 분업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내용 보시면요. 유통경로상에 수행되는 수급조절, 수배송, 보관, 위험부담 등을 생산자와 유통기관이 뭐하여? 분업하여 참여함. 아시겠지만요. 분업의 원리라는 거는 도매상은 도매상의 스타일대로 다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상은 소매상대로 소량의 재고만을 가지고 있고, 판매 활동에 전념하고 그 판매 활동에 큰 문제가 없어야지만 다시 또 도매상에게 재고를 갖다 쓰고,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해당하는 업무를 분업해서 해야지만 유통 경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각자의 다 맞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시면 변동비가 들어가는 거죠. 변동비 우위의 원리라고 해서, 변동비 우위라고 해서 유통 분야는 아시겠지만 고정비, 즉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말고 어떻게 내가 많이 행동하면, 즉
차를 타고 많이 돌아다니면 기름값이 많이 들고 차를 타고 적게 돌아다니면 기름값이 적게 들듯이 이렇게 변화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비보다는 변동비를 좀 더 잘 관리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효율적인 유통 경로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유통 경로상에 필요한 원칙인데 총거래수 최소, 분업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 우위의 원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4번의 정답은 4번이죠. 4번. 네. 1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예, 4번. 네.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예. 정답은 5번인데요. 같이 볼게요. 15번에 5번인데 같이 볼게요. 유통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 분석 중 내부 환경 요인 분석에서 활용되는 가치사슬 모형으로 옳은 것은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치사슬 모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 물류, 보관, 창고, 하역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 어떤 물류, 이와 관련된 보관, 포장, 하역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기술 개발, 그리고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이라는 건 기업이 모든 일들을 혼자 할 수 없고 파트너나 거래처가 필요한데 이런 파트너, 거래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인프라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과연 이 둘 중에 뭐가 핵심이고 뭐가 지원일까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논리입니다. 문제는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핵심이고요. 물류 보관, 하역 같은 것들은 바로 그 기업의 핵심을 뒤에서 밀어주는 지원 역할이라는 겁니다. 지원 역할. 따라서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3번과 4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죠? 3번과 4번 먼저. 3번 보시면요. 15번에 3번입니다. 15번에 3번. 핵심 프로세스에는 물류 투입, 운영, 생산, 물류 산출, 마케팅 및 영업, 인적 자원 관리 등이 포함된다. 4번 보시면은 지원 프로세스에는 기업 인프라, 기술 개발, 구매 조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핵심 프로세스와 지원 프로세스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1번, 2번 같이 볼게요. 다 틀렸습니다. 1번, 2번도. 기업 활동을 여러 세부 활동으로 나누어 활동 목표 수준과 실제 성과를 분석하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는 외부 환경을 묻고 있습니까? 외부 환경을 묻고 있습니까? 내부 환경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제 성과를 분석하면서 외부 프로세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낼까요? 아니면 내부 프로세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낼까요? 그렇죠.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되겠죠. 1번도 틀렸습니다. 네. 2번도 보시면은 기업의 가치는 보조 활동과 지원 활동의 가치 창출 활동이다. 아시겠지만요. 보조 활동이 아니고 보조자를 주자로 바꿔주세요. 주 활동과 보조 활동의 가치 창출이라고 주 활동. 보조가 아니라 이 보조 활동을요. 주 활동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활동과 이런 보조 활동, 지원 활동의 가치 창출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해서 주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문장이 맞고요. 기업 내부 단위 활동과 활동들 간의 연결고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찾는데 유용한 기법이다. 내부 중심으로 문장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16번입니다. 16번 문제 미리 풀어본 결과 조금 어렵게 낸 문제가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생각하는 패턴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통경로 구조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반영하여 중간상을 결정하는 방법인 체크리스트법에 대한 연결 요인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잘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 오른 것은입니다. 시장 요인, 제품 요인, 기업 요인, 경로 구성 요인, 환경 요인이 있고요. 제품 표준화 쭉 있는데요. 먼저 제품 표준화부터 보겠습니다. 제품을 표준화한다. 제품을 표준화한다. 요거 그냥 간단합니다. 제품 요인입니다. 제품 요인. 네. 제품 요인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품을 개발할 때는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제품 요인. 네. 제품 요인 할 때 네. 제품 표준화도 있지만 기술적 복잡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적 복잡성. 이것도 제품 요인.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냐면 시장 요인. 또 시장 요인. 네. 시장 요인이 이제 시장 요인이 있는데 이 시장 요인은 말 그대로 시장의 규모를 뜻합니다. 시장 규모. 네. 시장의 규모를 뜻합니다. 시장의 규모.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요인 보셨고요. 시장 요인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측면에서 기업 요인 있는데 기업 요인인데 이 기업 요인은요 말 그대로 기업은 아무래도 돈, 자본, 수익,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재무적 능력이라고 부를게요. 재무적 능력.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로 구성원 요인. 네. 경로 구성원 요인. 네. 경로 구성원 요인 말 그대로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통제에 대한 욕망, 통제 욕망. 네. 통제 욕망. 요렇게 해서 사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예, 좀 난이하고 어려운데 따라서 체크리스트법에 대한 연결 요인 중 가장 옳은 것은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2번이세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번인데 그 외에 제품 요인에는 제품 표준화와 기술적 복잡성이라는 것들을 들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중간상을 결정하는 데 기준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통제 욕망은 경로 구성원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통제를 하고 싶어 하냐, 즉 누가 더 여기서 대장이 되고 싶어 하냐,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로 구성원 요인이 그 척도 정해지는 거고요. 시장 요인은 바로 뭐야? 시장에 대한 어떤 유통 경로를 분석할 때 시장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원인은 시장 규모에 따라서, 기업에게는 재무적 능력에 따라서 어떤 그 중간상 또는 문제처럼 유통 경로 구조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요소.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조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네. 자, 16번 문제 봤고요. 네. 17번 문제는 16번까지 봤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17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